두 번째 물가인데 사실 물가가 핵심이죠. 물가가 핵심입니다. 경기보다 지금 이제 물가가 높아서 결국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핵심인데 물가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 물가에 대해서 FRB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잭슨홀에서 일어났던 잭슨홀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있죠. 내 얘기는 되게 짧을 거고 내 얘기는 훨씬 더 물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나의 메시지는 훨씬 더 다이렉트 할 거다. 이 잭슨홀 미팅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채권 시장이 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주식시장, 채권 시장 다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포커스는 back down to our 2% goa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 뜻인가 하면 나의 목표는 물가를 떨어뜨린 게 아니야. 나는 물가를 2%로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뭔 뜻인가 하면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increase, decrease, 상승, 하락이라고 하는 것보다 above라는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절대값이 올라갔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절대값이 떨어져야 돼. 절대값이. 그래서 현재 FRB에 있는 그 포커스적인 뭐지? 이코노미 포캐스트를 했던 11명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FOMC에서 참석을 했던 11명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분은 뭐가 있는가 하면 절대적인 겁니다. 물가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라서 얘를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물가를 보는데 어제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제 어제 지표가 PC가 발표됐죠. PC가 발표가 됐고요. PC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편향이 생길 게 별로 없죠. 이게 생길 게 별로 없어요. 잡음이 생길 게 별로 없어요. 잡음이 생길 게 별로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전부 다 모양새가 뭘 봐도 올라갔으니까 물가가 올라간 거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여기서 이제 뭐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변동이 커지고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했다가 결국은 다시 올라가네 했다가 둘 다 떨어지네 했다가 어제는 이제 둘 다 떨어지네 했다가 어제는 뭐가 됐냐 하면 코어 PC는 올라버렸고 PC는 떨어졌죠. PC는 떨어졌는데 코어 PC가 떨어졌습니다. 딱 하나의 자료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 자료를 정치는 중요하게 봅니까? 라고 하면 코어 PC 자료를 중요하게 본다고 했는데 코어 PC 자료가 이제 오른 거죠. 코어 PC 자료가 올랐는데 또 저 자료도 또 되게 재밌는 것이 FOMC에서 말했던 거를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절대적인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절대적인 숫자가 얼마가 있는가 하면 6.2 정도 됩니다. 6.2 정도 되는데 그 6.2가 6.2 6.2가 참 근원 물가가 4.9인데 근원 물가가 4.9였던 수준이 여기거든요. 이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뜻인가 하면 2022년도 초보다 절대적인 물가 수준이 더 낮아요. 당신이 절대치를 보겠다고 하면 그 절대치라고 얘기를 하면 현재 절대치로 보면 충분히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지표를 보면. 네가 지금 이제 이게 올라가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를 떨어뜨리겠다고 하고 절대치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현재 근원물가가 4.9인데 당신이 생각했던 4.9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보면 2022년도 초 수준을 초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 거 아니냐. 2021년 말 수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하튼지 지금 지표로 보자라고 하면 지표만 보면 근원 PC가 현재 얼마 있는가 하면 4.9 정도 돼 있고 얘를 갖다가 이대로 떨어뜨리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이 뭔 뜻인가 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로 떨어뜨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되고 그럼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자, 근원물가를 볼 때 지금 현재가 2022년도 10월입니다. 2022년도 정확하게 저 자료는 8월달 자료거든요. 8월달 자료입니다. 그럼 이건 자료를 2021년도 8월이랑 비교했겠죠. 그럼 2021년도 8월은 2020년도 8월이랑 비교했겠죠. 미국 경제가 거의 락다운돼 있었던 해고요. 그 다음 해니까 당연히 튀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또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이 2021년 8월도 또 막 봐야 되는 것이 이때 뭐 예를 들어 오미크론이 다 재확산될 수 있고 뭐 그런 걸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저는 코어 PCE가 중요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치 OECD 경기 지표가 중요도가 떨어진 것처럼 이 지표도 너무 계절을 많이 타고 있죠.
그럼 이 지표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뭐냐? 그래서 FRB가 만든 게 이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뭔가 하면 Inflation Expectation입니다. 물가에 대한 기대죠. 물가에 대한 기대. 이 단어를 이제 2021년도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 이제 FOMC가 되게 많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지표가 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저 지표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뭐 제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1년과 3년 정도쯤 되는 물가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되게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숫자를 보면 2.8까지 떨어졌어요. 2.8. 2.8까지 떨어졌으니까 또 이건 또 되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2.8이죠. 현재 3년 뒤에가.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4.9에서 2.6까지 떨어뜨려야 되고 여기는 현재 지표가 2.8, 5.7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재 2.8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이 지표로 보자라고 생각하면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어나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표로 보자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그렇게 큰 폭으로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두 가지 자료는 누가 만든 건가 하면 이 자료도 정부가 만든 자료고 이 자료도 정부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도 정부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럼 제가 책에 일관되게 썼지만 거기서 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시장에 대한 얘기가 채권시장 참가자들에서 만들어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목 채권과 물가 채권 차이의 그 차이를 만든 거죠. 여기 보면 브레이크 인플레이션 레이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재밌는 것이 당연히 5년보다 10년 뒤에 물가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더 높겠죠.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돈이 풀리니까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뭔 일이 있었는가 하면 5년짜리가 급락을 하는 상태가 발생을 했고 이게 디플레이션 위기였어요. 디플레이션 위기가 발생을 했고 항상 밑에 있던 5가 위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이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서 요 앞에 뭐라 했는가 하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트랜지터리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험블 앤 nim블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가장 결정적인 재밌는 자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5년이 있고 여기 10년이 있는데 이 두 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5년, 10년 뺄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물가가 되게 낮은 수준에서 머무는 거 물가가 되게 높은 수준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FRB가 이제 이 자료를 당연히 보고 있을 텐데요. 자, 내가 계산한 물가도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뭐가 떨어지는가? 얘가 떨어진 거죠. 얘가 떨어져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를 보면 이 물가 상승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3월 달인데 쭉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얘가 드디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마이너스까지 왔거든요. 9월 말에 처음으로. 이 마이너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랜만에 마이너스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말, 그러니까 2021년도는 계속 1년 내내 위에 있었고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이 떨어진 거죠. 정말 많이 떨어진 겁니다. 정말 많이 떨어져서 현재 그 단기 물가에 대한 기대치에서 장기 물가에 대한 기대치를 빼면 이게 마이너스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현재 물가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BEI가 드디어 5년 빼기 10년이 드디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두 가지 자료를 본다고 생각하면 FRB가 물가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가 그동 PC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Common Inflation Expectation과 이 자료를 봐야 되고 현재 물가는 확실히 피크아웃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남은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언제쯤 되면 금리 상승이 멈출 거고 오히려 어떻게 되면 이제 금리를 하락시킬 수도 있을 거냐가 포인트가 될 거고 그때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재밌는 것이 장단 금리 차가 역전돼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현재 되게 이상한 인플레이션 왜 되게 이상한 인플레이션인가 하면 케인즈가 옛날에 했던 말이 이건데 인플레이션 언저스트하고 디플레이션 인익스피리언트하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해서 미국이 아주 싫어하는 게 디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채무자는 좋은데 채권자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상한 인플레이션이 되면 누가 손해를 보기 시작한가 하면 채권자, 가상대표가 금융회사가 손해봅니다. 금융회사가 손해. 그래서 어떤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FRB가 금리를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올렸던 순간들 FRB가 금리를 어그레시브하게 올렸던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여기도 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볼크가 금리를 올렸을 때 금융회사들이 별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별로 안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FRB가 금리를 세게 올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채무자는 땡큐한 거지만, 채권자가 손해를 봐서 금융회사가 손해를 봐야 돼요. 금융회사 손해.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야 하면, 금융회사 손해를 보면서 금융회사의 도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도산, 파산이 일어나고,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금융 위기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금융 위기가 전혀 일어날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테드 스프레드가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드 스프레드가 이게 최소한 50, 100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테드 스프레드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상태인가 하면 현재 달러 리버 금리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도 금리 사이에서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역전이 옛날에 열심히 일어났었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위기 때 일어났었는데 현재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이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 뭔 뜻인가 하면 여기 들어와서 상품칸에 와서 지금 유일하게 업데이트가 열심히 되고 있는 상품칸에 와서 보면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가 2월 달이죠. 2월 달이 됐을 때는 리버 금리가 2월 20일 거예요. 그 다음 거 보면 2월 22일부터 발생을 했는데 57, 59, 61, 63, 64인데 64다음 6이고 이렇게 다 떨어졌잖아요. 여기도 보면 56, 567, 568, 그 다음에 여기 51 이렇게 다 역전돼 있고, 그죠? 50, 46이 역전돼 있고, 39 역전돼 있고, 48 역전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풀리는가 하면 3월 23일 날 처음 풀려요. 3월 23일 날 처음 풀려요. 3월 23일 날 2068, 105, 24일이구나. 1768, 이렇게, 4월 24일이다. 4월 24일. 4월 24일 날 처음 풀려요. 05, 15, 44, 82, 88, 92, 93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처음으로 역전된 게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2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달까지 한 2달 정도 동안 이게 역전돼 있었고 그 위기가 역전돼 있는 기간 동안 주가가 되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가 있는가 하면 리버 금리가 어버드 슬로핑하게 정상적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3개월짜리 리버 금리가 3.74고 여기가 3.26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현재 한 48bp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뭐가 있는가 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는 되게 이상한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전혀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시스템 위기로 이제 이어지지 않는 되게 신기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뭔 뜻인가 하면, 그러면 현재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뭐 금융위기가 일어날 거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